신종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각국에서 재택근무와 외출 자제가 권장되는 가운데 일반 시민에게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불안의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만약 현재의 유행병 시기에 지진, 분화, 홍수해 등이 발생할 경우 우리의 상상을 훨씬 넘는 대참사에 처하게 된다. 이번에는 재난과 전염병이 동시에 일어나면 도대체 어떻게 될지 과거의 신뢰와 함께 소개한다. 재해 종류에 의한 전염병 발생의 차이. 대참사와 전염의 발생이 겹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생각해두어야 한다. 그러나 재해의 종류에 따라 발생하는 전염은 다르다. 주로 다음과 같은 전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지진, 무너진 가옥에 의한 분진에 의한 호흡기 장애, 파상풍, 가스 궤적, 일반적 화농창, 풍수의 위생 환경의 악화에 의한 전염병이나 전염성 설사가 발생할 우려, 가뭄 식량 공급 부족으로 인한 기아에 의해 영양실조나 탈수와 전염병이 만연, 대규모 재해로 공중보건의 기반이 파탄되어 버리기 때문에 전염이 확산하기 쉽고 아웃브레이크에 이르는 것도 많다고 한다. 일본 전염증 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재해 시의 위험이 증가하는 전염으로는 인플루엔자, 구균성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결핵, 홍역, 수두 등을 들 수 있다. 대재해와 전염병이 겹쳐서 일어난 예. 그럼 과거의 지진과 화산 폭발 등의 재난에서 도대체 어떤 전염증이 유행한 적 있나? 그 예를 소개한다. 2004년 12월 26일 수마트라 지진, 헤이일.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는 전 세계 22만 명 이상에 도달하고 헤일의 위험성을 몰랐던 외국인 관광객도 다수 희생되었다. 지진과 쓰나미 피해자는 세계에서 500만 명 이상, 그중 180만 명 정도의 식량 원조를 필요로 했다. 피해 지역은 위생 환경의 악화로 지진 발생 11호에는 파상풍, 말라리아, 댕기열 등의 전염이 만연하기 시작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홋카이도에서 관동에 걸친 넓은 지역에서 22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다. 이에 따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영향을 포함하여 1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대피소 및 경계구역 외부로 대피했다. 이 같은 큰 재해가 발생할 때 수도, 전기, 가스 등의 라이프라인의 두절과 깨끗한 식수의 부족, 불충분한 화장실, 화장실이나 쓰레기장 등의 위생환경 악화, 식량 부족에 의한 영양 상태의 악화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전염의 위험이 커진다. 실제로 3.1일 재해지에서는 일주일 후 파상풍, 레지오넬라 등의 환경 미생물 등의 전염이 발생했으며 각지의 대피소에서도 인플루엔자,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전염이 보고되었다. 피난 여부가 문제. 재해로 집이 파괴, 반파했다 하더라도 신종 바이러스의 유행이 아직 종식되지 않으면 피난처에 가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친척의 집에 대피해야 하는가 매우 고민일 것이다. 대참사가 일어날 때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대피소 공간의 부족이 큰 문제가 된다. 사람들로 번잡한 피난처에 숙식하면 지금 유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염병의 확산을 걱정하게 된다. 정리. 대재해의 전염은 따라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해둔다. 만일 지금 일본에 지진이 일어난다면 도쿄에서는 이미 환자의 수가 병상의 수를 크게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지진의 공포로 순식간에 의료 붕괴가 진행되어 각지의 대피소에는 신종 바이러스 전염자가 넘치는 것이다.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가능성을 재수 없다고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을 항상 고려하는 것이 진정한 방제의식일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